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차전 경기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대회 여운이체 가시기 전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지난 대회 중국이 우승컵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세돌 구단의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네, 아주 저력 있는 모습이었죠. 이세돌 구단이 한국팀의 최종 주자로 나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3연승으로 대회 최종전까지 이끌어냈었거든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아쉽게도 중국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커제 구단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랬던 이세돌 구단이 올 시즌에는 첫 주자로 출전을 하게 됐다던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강력히 본인의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하고요. 후배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세돌 구단의 1번 주자가 성사가 되었는데요. 이세돌 구단 워낙 이 기세를 타면 무서운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번 주자로 나와서 몇 연승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1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세돌 구단의 대국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농심배 대회 정보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주식회사 농심이 후원하는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한중일 바둑 삼국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정예가 5명씩 출전을 해서 벌이는 연승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강자들이 뒤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반에 나와서 거두는 1승은 후반에 나와서 거두는 1승보다 그 가치가 덜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세돌 구단의 이 일장 출전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한국 선수들이 최정예 멤버로 정해져서요. 네. 자, 생각 시간을 각자 1시간에 1분 채우기 1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한국 노래 따라 6집 반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 대표 시드로는 강동윤 선수가 부여받았는데 이 시드 세계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받게 된 거죠. 네, 강도현 구단이 LG배 우승자 자격으로 한국 대표 시드를 받았고요. 이 세계대회 우승자가 랭킹의 우선시되는 이 규정으로 인해 강도현 구단이 시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회 예선이 치러져서 3명의 통과자가 나왔습니다. 네. 최강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선에서 탈락한 이세돌 구단이 와일드카드로 지명이 되면서 이 5명의 최강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정말 최근에는 예선전 통과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수들이 선발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농심신라면배 국내 선발전을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진용이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강자들이 초반에 탈락을 하기도 하고 아쉽게 예선 결승에서 탈락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이변이 적었고 최강의 선수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총 선발이 되기 위해서 몇 판의 승리를 거둬야 하는 건가요? 6승 내지 7승이죠. 이제 작은 조로 출발했을 때는 7승을 거둬야 되고 네. 이제 보통은 6연승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6승이 아니라 6연승이기 때문에 한 판도 패하지 않고 계속 이겨야 하기 때문에 랭킹 상위권의 기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예선을 통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어떤 선수들이 선발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1회부터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었는데 최근 추세로 본다면 좀 중국에게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네, 대회 1회 차였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한국 바둑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창호 구단이 든든히 수문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중국과 일본을 꺾을 수 있었는데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 중국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커제 구단이 마지막 우승 결정지으면서 한국팀이 준우승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네, 하지만 올해 대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국 선수 명단 정말 화려하죠? 그렇죠. 이 상위 랭커 중에 글쎄요, 신진서 선수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정말 최강으로 꾸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세돌 구단이 1번 타자로 등장을 해서 일본의 이치리 키리오 선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얘기를 들어보면 이 랭킹 16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끼리 선발전을 펼친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선수 명단 어떨까요? 우선 이 중국팀의 선발 방식을 보면 중국의 커제 구단이 최강의 선수로서 시드를 받았는데요. 그 외에 렌샤오, 터자시, 판팅의 파닐러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그러니까 16명이 치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연승씩 거두고 이제 선발이 된 선수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최강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어색하긴 해요. 왜냐하면 파닐러 선수나 판팅이 선수는 중국 랭킹 15위와 17위의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들보다는 최근에 주가를 올리고 있는 탕웨이싱 선수라던가 천야오의 선수가 한국팀으로서는 더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본은 작년과 동일한데 장슈 구단이 눈에 띕니다. 네, 일본도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다카오 신지 선수만 빠졌을 뿐이지 거의 최강으로 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치리키료 선수나 무라카 다이스케 선수는 어린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 일본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자, 오늘 농심 신라면배 한일전으로 벌어집니다. 이세돌 구단과 이치리키료 7단의 대결.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네, 이 두 선수를 보면 이 상대 전적도 그렇고 이 두 선수의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물론 이치리키료 7단도 일본 내 이 신예 기전에서 뭐 4~5차례나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신예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세돌 구단이 지금까지 세계 대회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상대 전적에서 이세돌 구단이 1전 1승인데요. 올 초에 있었던 하세베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뒀죠. 농심배. 바로 어제 개막식이 열렸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중국 연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연변 농심 백산수 공장 1층 대강장에서 벌여진 인터뷰 현장. 역시 이세돌 구단도 올해 한국 선수 명단 최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개인적으로나 또 한국 선수 입장에서 작년 대회가 17회 대회가 너무 좀 아쉽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활용 점수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중국에서는 커제, 한국에서는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일본에서는 장시 구단이 나왔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세돌 구단이 했던 이야기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활용 점정을 찍겠다, 네. 이 용의 눈알을 그리겠다 그랬는데요. 그러고서 본인이 일장으로 나왔어요. 네. 올킬을 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될런지 아무튼 대단한 자신감을 보였고 지난해 아쉬움을 올해 되갚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농심배는 뒤쪽으로 나올수록 부담감이 크다고 하지만 이세돌 구단의 첫 번째 주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본인이 한국 랭킹 1위일 때부터 일장으로 나가고 싶다는 그런 인터뷰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고 뭐 지금 1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약간 의회 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이 첫 주자로 나갔을 때 그리 성적이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네. 뭐 과거에 강원핸드배, 뭐 한중 단체전이라던가 혹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농심배에서도 일장으로 나갔지만 뭐 바로 지진 않았어요. 네. 이제 1승과 2승을 했을 뿐이지 기대했던 만큼의 연승으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이번 대회에는 이세돌 구단의 각오도 남다른 것 같고 뭔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올해 1주전으로 출전하는 이세돌 구단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개막전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8회 첫 대회 개막전 경기는 한일전입니다. 이세돌 구단 대 이치리키료 7단의 대결, 돌가리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의 흑번인데요. 이세돌 구단은 흑번과 백번을 그렇게 가리는 기사는 아니죠. 특별히 어느 것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 이치리키료 7단이 지난 17회 대회에서 1차전에 출전해 3연승을 거뒀었죠. 네, 당시에 이 한국팀의 2명의 선수를 꺾었고요. 뭐 백찬희 선수와 민상현 선수를 꺾었고요. 중국의 판일러 선수를 꺾으면서 3연승을 하고 중국의 우광야 선수에게 그 연승이 저지된 바 있습니다. 이 최근 기록들을 보면 사실 일본 팀은 3차전까지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물론 지난해 3차전까지 가긴 했죠. 이제 그 몫은 이치리키료 7단에게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도로 최근에 농심배에서 일본 팀이 많이 부진한데 일본 팀은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마 유타 구단, 장시 구단, 고노린 구단은 그래도 일본 내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고 또 세계대 경험도 많은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치리키료 7단과 무라카 다이스케 이 7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에서 아주 각광받는 그런 신예 기사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다카오 신지 구단이 나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카오 신지 구단은 일본 내 성적은 좋지만 세계대회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약간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의외성을 띠기 위해 이런 이치리키료 7단 같은 신예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 좀 더 한국 팀의 위협이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이치리키료 7단의 이력을 보니까 뭐 우승 경력도 많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단 전에 스승이 한국
기사라고 들었어요. 네, 한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마추어의 제왕으로 군림을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후학 양성에 힘쓴 지금은 프로가 되었죠. 네. 홍말근샘 프로인데요. 홍말근샘 프로에게 배워서 그런지 272kg 7단의 바둑도 굉장히 실전적이고 약간 한국형의 그 전투적 성향이 있습니다. 2010년에 입단한 기사입니다. 신예 기사라고 하지만 어느덧 7년차 기사가 됐고요. 네, 입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신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냈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굉장한 기대주입니다. 신인왕전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71kg 7단이 기억에 남는 것은 예전에 2010년에 이 선수가 갓 입단을 했을 무렵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스승인 홍말금샘 프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한 3박 4일 정도 보내서 좀 더 이 강자들과 부딪히게 해서 아직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을 이 제자에게 일깨워주고 싶다 하면서 저와 안조영 구단 그리고 목진석 구단과 이렇게 대국을 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저희 세 명이 돌아가면서 네. 이 272kg 7단 당시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대국을 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스파링을 해주셨던 거군요. 뭐 당시에는 그 정도 입장은 됐죠. 네, 결과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는 272kg 7단이 이제 갓 입단했을 무렵이고 해서 한 판도 이기질 못했고 당시에는 좀 실력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기세가 굉장히 좋고 이 선수가 좀 미래에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목진석 구단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뭐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 초반 포석 그릴 때 이 진행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입보석하면 늘 떠오르는 바둑이 있죠.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제5국 그 대국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알파고가 그 승률 그래프가 나온 참고도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참고도를 보니까 우화 같은 경우 지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했다던데요. 그러니까 우하기 한 칸 뛰는 수로 이제 다른 곳을 두는 것이 승률 기대치가 더 높아진다. 이것을 뭐 알파고 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인간들에게 그것이 통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렇게 받는 수, 물론 손 빼는 것도 간혹 쓰입니다만 저렇게 받는 수를 악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당시에는 우변을 바로 들어갔었는데 네. 자, 오늘은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사실 지금 민 것이 재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흑번일 때에도 입보석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최근에는 100번일 때에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세돌 구단이 100번일 때에는 이세돌 구단은 이 교환을 시킵니다. 이 교환을 하나 해두고 그때 네. 여기를 밀어요. 이 교환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기를 들어왔을 때 실전처럼 들어왔을 때 단수를 치고 밀어 올리면 여기를 젖혀서 이 끊는 것을 방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전같이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오국인데요. 이 한 점을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알파고는 이쪽을 늘었고요. 네. 그런데 이 들여다본 교환이 미리 되어 있다면 그때는 당장 이 한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100번으로 이 형태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항상 먼저 들여다보고 이을 때 그때 이쪽을 밀어갑니다. 그 경우에는 흑도 이곳을 침입하는 것이 여의치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을 늘어서 응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쪽으로 벌리는 이것이 이세돌 구단이 생각하는 쌍방 최선이거든요. 그런데 272kg 7단이 그 교환을 하지 않고 밀었기 때문에 뭐 기세로 당연히 이곳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진행 그대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사실 뭐 몇 개월 안 되긴 했죠. 6개월 전이긴 한데 이미 유행은 몇 차례 변해서 그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리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실전이 이런 형태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누르고 이제 흙이 젖혀서 넘어가는 진행이 당시의 형태인데 이 진행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뒤에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중국의 최강자 중에 한 명의 스웨 구단을 상대로 여기를 먼저 붙이는 진행을 두었었거든요. 느니까 그때 여기를 넘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파고가 노렸던 이쪽 부분의 뒷맛을 없애는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100으로 이 진행을 많이 피합니다.
그래서 백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를 들여다보고 미는 수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끊었을 때 반대쪽으로 느는 수가 유행입니다. 반대쪽을 늘고 이쪽을 늘면 이제 그때는 좀 더 백돌이 중앙 쪽으로 향하면서 여기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백의 생각이죠. 거의 정석화되어 가는 건가요? 정석이라고 하면 이제 흑도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호구 쳐져 있는 103점을 제압하지 않고 이쪽 부분으로 벌리는 수가 많이 쓰이고요. 아, 이것을 뭐 정석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런 실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항상 프로 기사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박정상 구단이 보기에는 이 결과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흑을 선호하는데 많은 기사들이 최근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많은 기사들의 생각은 뭐 호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형태가 아마추어 입장인 제가 봤을 때는 빵 때림 했는데 그 옆에 좀 불필요한 돌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아까의 자세로 보면 이제 이 모양에서 네. 백돌이 이런 곳에 있는 것은 보통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빵따님이라고 부르기에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형태이고요. 네. 하지만 기풍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당한 것 이상으로 백의 이 단수가 가치가 있는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아. 네,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국, 그러니까 5국 전날에 이 마지막 대구에서 사용할 포석을 연구를 할 때 저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거들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여러 가지 포석을 고심하면서 지금 실전에 이 형태에서 여기 붙이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이 미는 수를 예상하진 않았었어요. 그동안에는 민운수가 나오지 않았었던 건가요? 미는 수가 있긴 있었지만 이제 흙이 좋다는 결론이 많았죠. 네. 그래서 이 수보다는 당시에는 그냥 두 칸 벌리고 이제 여기를 바로 붙이는 이게 밀어져 있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쪽을 붙이고 싸우는 그런 진행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여기 밀기 시작하면서 이 수에 대한 해석이 다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이제 유행하는 포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빗나갔네요. 272kg 7단이 중앙이 아니라 네, 변쪽으로 늘었습니다. 알파고와에 나왔던 대로 두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이 선을 붙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뭐 국가대표팀이나 젊은 선수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형태와는 조금 동떨어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지나기는 했지만 좀옛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실전과는 조금 다르죠. 그 당시에는 여기가 화점이었습니다. 네. 당시엔 여기가 화점이어서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걸치고 네, 이렇게 달려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었었죠. 화점과 소목의 차이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는 국면인 건가요? 이쪽에 이제 백이 안 둘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흑이 여기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걸치는 자세가 우하기에서 하변까지 펼쳐지는 이 흑의 모양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필연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흑도 먼저 걸칠 수 있게 되어서 화점보다 뭐 못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충분히 둘 수 있는 포석입니다. 18번째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개막전은 한일전, 이세돌 구단과 272kg 7단이 첫 번째 주자로 나와서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글쎄요. 박정상 구단은 이세돌 구단이 첫 번째 주자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 전에 바둑- 뭐 좀 들었던 것도 있고요. 아, 네. 계속해서 이세돌 구단이 1번 주자로 나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팀 출국 하루 전날 저녁에 이제 김지석 구단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김지석 구단도 같이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들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네. 이 김지석 구단이 그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세돌 구단이 1번 주자로 나가고 싶어 한다고요. 좀 바둑 팬분들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목금토일 KB리그가 진행이 되는데 오더를 보니까 이동훈 선수와 강동윤 선수가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일장으로 출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인데 네. 약간의 연막 작전이 되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이세돌 구단이 강력하게 일장을 주장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김인 단장을 필두로 해서 선수들이 모여서 늘 농심배는 이제 대국전에 상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뭐 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세돌 구단 카드가 그다지 이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면에서 봤을 때는 이세돌 구단이 물론 세계적인 기사이고 지금 최근의 세계대회 성적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예전처럼 압도적인 뭐 세계 1위라던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주장을 맡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은 없거든요. 사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누가 일장을 나가도 그리고 누가 주장을 맡아도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상 팀전을 보면 농심배는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초반 기선제압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 이 1승의 밀도를 보면 이 후반전의 1승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장으로 나와서 팀의 우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10연승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장으로 나왔을 때는 6승만 해도 이 국가의 우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도 확실히 이 후반전의 1승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후반에 뭐 1대3, 1대4 남았을 때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이 초반을 좀 제압을 해준다면 선수들이 부담을 덜고 좀 더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좌상은 많이 나오던 진행대로 수순이 이어졌습니다. 좌상기 쪽의 정석은 이번에 일본 대표팀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 장시 구단이 처음에 즐겨 사용하면서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그런 정석 진행이죠. 하나 이곳을 협공을 가고 여기 두 칸을 벌리는 수가 예전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수였어요. 네. 그 이유가 그냥 두 칸을 벌려도 여기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귀 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반대쪽에서 다가선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저게 뭐지 하고 많은 한중 기사들도 따라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서만 조금씩 유행을 하다가 막상 순환후기로는 그렇지만 대처법이 쉽진 않다는 이유로 최근에는 아주 폭넓게 한중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를 연구하고 만들어낸다는 거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사고가 유연해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세돌 구단이 거의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어떤 것을 정형화시키지 않고 이제 그 형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신수가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초일류들의 바둑을 보면 이 뇌가 굳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딱히 이거다 해서 꼭 그것만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최근에 이 유창혁 국가대표 감독이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남들이 둔다고 따라둘 필요가 없이 자기만의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형태에 대해서. 근데 그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뿐만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세돌 구단도 늘 항상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네. 저도 뭐 후배 기사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뭐 누가 둔다고 해서 따라둘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우성이 입어서 멋있는 슈트가 저한테 멋있진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 다 이제 초일류들이 둬서 좋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은 결국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라두기보다는 자기만의 해석을 해서 자기가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야죠. 그 본인만의 기풍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상변에 붙이고 난 이후에는
이 진행이 절대적이었던 건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도 두 가지, 흑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틀어막는 데 있어서 실전처럼 붙이고 끊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냥 날일자로 이렇게 씌우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변이 강하다고 보고 이치리키로 7단이 좀 더 강하게 이쪽을 붙이고 끄는 것이고요. 네.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치받았다는 것은 다음에 이쪽을 늘기 위함인데, 흑이 만약 이쪽 느는 수가 탐탁치 않다고 본다면 치받은 수로는 그냥 여기를 잡고 단수 칠 때 있고,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5국에서 이 우상귀 쪽 진행이기도 했고요. 그때는 지금 이곳에 백돌이 없는 진행이죠. 그럼 지금은 치받은 이상 바깥으로 뻗어서 둬야겠네요. 네, 지금은 이러고 나서 뒤로 잡는 것은 여기를 당하고 또 반대쪽 단수까지 당해서 흑의 형태가 아까 그냥 잡는 것보다 별로 득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 이 이치리키로 7단의 바둑을 보시는 분들은 이 선수가 누구지 하면서 좀 경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의 상대라고 할지라도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이 선수가 현재 이 일본 내 전관왕이죠.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 이 천원전에서 도전권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치리키로라는 선수를 아실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또 일본 대표로는 출전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또 한중일의 신예 최강자들이 참가를 했던 제1회 글로비스배에서 2014년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으니까요. 당시에 한국의 나연 선수나 중국의 렌샤오 선수를 연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신인왕전 최연소 신인왕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치받은 이상 이세돌 구단의 손이 빠르게 나올 거라고 봤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형태에 대해서 딱 단정 짓지 않고 이제 새로운 수법을 다시 찾아내는 그런 것이 이세돌 구단의 장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형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장고를 할 때는 다음 한 수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한국과 일본의 1차전 첫 번째 대결인데요. 자, 우상북은 어떻게 이어질지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매치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입니다. 오늘 우변에서의 초반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려졌는데요. 네, 역시 예상대로 바깥쪽으로 늘었고요. 이제는 이치리키로 7단도 먼저 붙이고 끊었는데 그 한 점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한 점을 움직여서 약간의 뒷맛을 노리면서 이제 바깥쪽에 세력을 쌓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우상 귀 쪽 보면 따내고 끊는 그런 맛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아깝지는 않을까요? 이쪽 부분을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냥 한 칸 뛰면 흑은 여기를 잡아버려서 여기 따내는 것까지는 선수가 되지만 이쪽 단수를 당할 것을 흑이 먼저 늘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백이 어딜 둬도 흑은 여기를 잡으니까 백이 여기를 노린다면 방금 전에 유일한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근데 당장 여기 패를 노리기에는 일단 이 패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요. 그리고 졌을 때 좀 타격이 백도 있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가기에는 백이 좀 무리입니다. 앞서 이 이치리키로 7단이 신에 대해서는 이미 두각을 나타낸 지 오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 일본 내 신예 기전을 몇 번을 우승했는지 모릅니다. 이 선수가 나가는 대회마다 족족 우승을 차지했었고, 뭐 신인왕전이라던가 오카게베, 뭐 나가노베 이런 대회에서 죄다 우승이거든요.
뭐 글로비스배 세계 신예 대회도 마찬가지고 네. 이 신예 중에는 거의 세계 탑을 다투는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속기 대회잖아요. 그렇죠. 신인왕전이.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는 좀 빠른 손의 보유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지키리오 선수가 입상을 차지했던 대회들을 보면 나가노배나 뭐 오카게배, 글로비스배는 전부 이 흔히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룰로 많이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치러집니다. 30초 초일기가 주어지는데 1분의 고려 시간 10회가 주어지는 그 방식의 대회에서 아주 두각을 많이 나타낸 선수입니다. 지난해에는 NHK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이치리키료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장단점에 대해 분석을 해볼까요? 이 선수가 일단 전투적 성향이 있고 대국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수일기가 분명 강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글쎄요, 좀 이렇게 노련하게 포석을 짜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면 운영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들, 예를 든다면 뭐 한국의 이창호 선수라던가 이런 반면 운영에 자신 있는 선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좀 무난하게 그렇게 패할 수도 있는 그런 기품과 현재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난전에는 굉장히 강한데 사실 난전하면 뭐 원조 중반 전투력은 이세돌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한때 이 중반 13단으로 불리우던 선수가 바로 이세돌 구단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화끈한 전투로 쭉 밀어붙이길 기대해 봅니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중앙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 쪽에 사실은 상변에서 지금 백이 약간 중복의 형태이기도 하고 조금 발이 느려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진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중앙 쪽으로 뭔가 승부를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좀 주변 배석으로 봤을 때는 이세돌 구단이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진행으로 느껴집니다. 아, 그 수도 재밌는 응수타진이네요. 백이 한 점을 따내서 받을지 아니면 이을지 지금 당장 물어보는 겁니다. 언뜻 본다면 당연히 선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따내야 할 듯 보이지만 네. 따내고 나서 다시 중앙 쪽을 뭔가를 가일수를 한다고 쳤을 때 막상 백행마가 여기를 단수 쳐서 나오자니 어차피 이쪽을 받아야 돼서 그다지 좋은 자세는 아니고 그다음에 밀어갔을 때 흑도 자세가 나오죠. 네. 그렇다고 따내고 나서 뭐 반대쪽을 단수 쳐서 두는 것 이것도 나갔을 때 이 흑도를 당장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음에 이쪽을 단수 치고 이런 곳에 건너붙이는 이런 뒷맛만 남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이 저곳을 끊어서 응수를 물어볼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흑이 좌측으로 뻗는 진행이 되면 아까처럼 좀 우영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우상 쪽의 뒷맛을 노리는 데 있어서 이 따내져 있는 것과 안 따내져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백돌이 이런 식으로 채워졌을 때 다음에 이런 곳이 선수냐 후수냐 뭐 거의 그런 차이까지 나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면에서는 백도 이 따내는 수는 웬만하면 좀 아끼고 싶죠. 5번 늘어져 있는데도 수상전이 될 수가 있군요. 아까 같은 형태에서 이제 여기를 막았을 때 손을 뺀다면 이쪽을 두고 이런 곳을 젖혔을 때 그러니까 미리 약간 응수를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받으면 이제 끝내기로 좀 득을 보고 이쪽을 늘면 여기를 막아서 그다음에 이쪽을 젖히고 한 수 늘어진 패를 가는 그런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박정상 구단이 끊어두고 어떻게 받을 것인지 물어본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흑이라면 저 한 점을 바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당장 그쪽을 건드릴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끊어서 뒷맛만 남겨두고 나중에 활용을 남겨둔 채 이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곳이라면 일단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몇 이런 가지가 자리, 있나요? 네, 네. 이런 자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좀 더 단단하게 간다면 뭐 만일모만 갈 수도 있고요. 예. 보통은 이제 이쪽을 벌리는 것이 굉장히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이 이쪽을 눌러갔을 때 백의 모양을 넓히면서 흑의 진영을 눌러가는 이 진행이 흑의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좌하 쪽 방향도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뭐 이쪽을 붙이는 수도 큰 자리죠. 큰 자리이긴 한데 글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보단 차라리 이 자리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먼저 눈이 가는 쪽은 역시 이쪽입니다. 네. 좌하 쪽을 둔다면 이제 여기를 붙여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측할 수 있는 진행이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축도 좀 봐야겠네요. 흔히 이정석은 축 관계인데 다시 한번 수순을 보여드리면요. 네. 이쪽에 이렇게 눈목자로 되어 있을 때 흑이 여기를 붙인다면 프로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행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뒤로 막는 것은 흑에게 좌변에서 지금 두 칸 벌릴 여지를 딱 내어주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흑도 충분히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지금은 중앙 쪽을 중시하기 위해 바깥쪽을 막을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축관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잡고 이쪽을 끊으면 네. 지금 하나. 우상 부근에 백이 많은데요. 네. 이제 여기를 끊고 따낼 때 이쪽을 밀면 다음에 젖히면 잡히니까 이쪽을 둬야죠. 네. 그때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밀어서 이 축이 되는 거군요. 네, 이축이 됩니다. 백돌이 많긴 하지만 막상 흑도 하나 끊어 두어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게 딱 걸리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축이네요. 아, 지금 이 자리가 걸리는군요. 마지막에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축으로 모는 형태가 되어서 아, 딱 이 한 점이 가치가 있네요. 와. 하지만 뭐 흑이 축이 유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요. 백도 다르게 두어가겠죠? 백이 축이 불리할 때에는 그냥 이쯤에서 귀로 지키고 반발을 하거나 혹은 아까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를 먼저 단수 치면 지금은 교환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두고 그냥 가만히 이어서 귀를 살려주는 이런 진행도 정석과도 같은 진행입니다. 네. 대세 네. 자리라면 중앙인데. 중앙이 역시 눈에 띕니다. 바둑에서 유명한 이 바둑 격언 중에 하나가 큰 곳보다 급한 곳이거든요. 지금은 중앙이 급한 곳으로 보여요. 중앙은 사실 한눈에 뭐 이렇게 집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보이진 않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세점 자리를 찾는 것이 사실 실력이고 중앙 쪽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세돌구단도 지금 분명히 고민할 그런 가치는 있어요. 백이 중앙을 넓힌다고 해도 뭐 이런 곳에 그냥 백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 부분에 틈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백이 둬도 약간 삭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쪽을 조금 늦추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급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넓혀 왔을 때 이 중앙 쪽의 형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음 수가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진행도를 그려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중앙을 향할 때에도 날일자로 향하는 것이 부분적인 일감이긴 한데 이 날일자는 항상 날일자 사이를 건너 붙였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죠. 당장 축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었을 때 또 이것이 이쪽을 이었을 때 다음에 젖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다음에 밀어가는 것도 백의 선수이고 듣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흑이 중앙 쪽을 둔다고 해도 날일자인지 만일모인지 오히려 만일모가 좀 더 정수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고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우와 형태에서 박정환 구단은 그냥 젖혀 넘기 전에 붙이는 수를 하나 교환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교환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당시에 알파고가 이쪽을 덮어 씌우는 진행이 이제 손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이세돌 구단이 어떤 진행을 선택을 했냐면 여기를 밀고 이쪽을 찔렀습니다. 네. 당시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찌른 것은 그냥 이쪽을 젖히면 아예 이쪽을 젖혀서 그때 찌르면 반대쪽으로 변신하는 것이 좀 싫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찔러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혔고요. 네. 잇고 이렇게 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알파고가 바로 여기를 끊었죠. 잡는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백은 이 한 점이 당연히 끊어둔 것은 악수니까 이쪽 부분의 뒷맛을 노리게 되는데요. 이 뒷맛을 노릴 때 이 교환이 뒷맛을 무마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깊이 있는 그런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백이 이쪽을 덮어 씌워와서 이쪽 네. 부분의 뒷맛을 노려오는 진행까지 되었을 때 그때 그 뒷맛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박정환 구단은 미리 붙여두는 교환을 한 것입니다. 만약 흙이 중앙으로 가게 된다면 붙여놓은 수가 또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악수가 되려면 한 이 정도까지는 돌이 와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 건너 붙이는 것을 노린다든지 했을 때는 약간 악수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곳에 있는 백돌과 이쪽의 백돌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교환은 악수라기보단 득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드디어 돌을 집었습니다. 그쪽을 가나요? 분명 하변보다는 좌하라는 네. 얘기도 했었는데요. 저의 일감이 이상해진 건지 그 수는 조금 저로서는 의외입니다. 오랜 생각 끝에 착점을 했거든요. 분명 고심의 일착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세돌 구단도 그 수가 일감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한 이후에 이 진행이 어떨까 하는 그런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흐름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 27kg 7단이 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좀 두텁게 이쪽을 눌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을 중시하는 작전인데 그 상황에서 이세돌 구단 여기를 두면서 상대에게 어떻게 보면 여기를 두라고 그냥 손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의외입니다. 네. 만약 백이 중앙을 안 두고 뭐 좌하나 이런 곳 지킨다면 그때는 입구자가 아니라 나를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백이 지금 이쪽 부분을 지킨다면 그때 뭐 이 부분을 날짜로 둬도 되고 지금 마늘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요.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면 사실 날짜 자체가 좀 엷은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빈 삼각으로 끊을 때도 그렇고 이쪽 부분의 축머리는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렇게 갔을 때 저는 충머리 와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자가 맞을 거라고 봤는데 네. 이쪽을 백이 두진 않을 겁니다. 여기를 두고 이쪽을 가는 순간 제가 볼 때 흙이 그냥 이쪽을 갔다면 백은 당연히 하변 쪽을 향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귀를 지키고 흙이 벌린 그런 순환후기가 가능한 만큼 이 진행은 백이 좀 이상합니다. 백의 다음 수는 이수나 혹은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수까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분명 이세돌 구단의 지금 작전이 여기를 덮어 씌우면 밀고 일단 아래쪽에 흙의 집을 확실하게 굳히고 나서 한 방으로 중앙 타계에 승부를 걸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중앙을 넓히되 하변 쪽에 확정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발상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박정상 구단은 한 2칸 정도 벌릴 것이다. 중앙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백이 다른 곳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좁히기에는 눈목자 정도라던가 천원에 한 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쪽을요. 네, 좁히는 거는 어떨까요?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부분에 흙이 어느 정도 두터움이 있어서 항상 이쪽으로 백이 집을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늘 흙이 나와서 끊는다든지 하면 물론 흙이 당장 교환은 안 하겠습니다만 형태가 다음에 맞는 것까지는 좀 아파서 네. 뭐 지금은 물론 공격 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을 이제 백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수는 조금 좁죠. 아까 뭐 한 칸을 뛰던 거 하면은 중앙 파괴 작전으로 온다고 하니까 좀 겁이 나서요. 네. 그런데 항상 이 중앙 쪽을 넓히거나 삭감을 갈 때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서로 간의 경계선을 그었을 때 누가 유리한지 중앙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걸 머릿속으로 판단해 봐야 하는데 물론 제가 확실하게 개괄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이쪽을 활용하고 서로 집을 지키는 모양이 됐을 때 제 감각으로는 이 모양은 백이 좀 좁아 보입니다. 네. 한 발 더 아니면- 가서 두 네. 칸으로 가도 이 형태가 백이 좀 탐탁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눈목자는 더더욱 안 되겠네요. 지금은 이수나 이수 이쪽이 일감이에요. 아니면 그 우화 같은 경우에는 백이 있는 것까지가 선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어깨를 짚어서 먼저 깨로 들어가 보자. 이런 방법은 없나요? 하변을요. 네. 이런 발상은 아까 이 눈목자보다는 훨씬 더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그런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좀 괜찮았을까요?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덮어 씌우는 것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의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하변보다는 먼저 중앙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흙이 좌변 쪽을 한 번 더 갔을 때에도 좀 더 침입이 용이하고 어쨌든 흙도 이쪽을 밀고 나오는 자체가 그래도 방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꼭 우중앙이 아니라 좌변 부근으로 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럴 수 있죠. 어렵네요. 네, 지금은 좀 판단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쪽 부분을 두긴 둬야 하는데 이치키료 7단도 지금 일감으로 두었을 때 서로 간의 경계선을 긋고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세 판단을 한다는 게 중앙 한 줄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네, 흙이 어디로 들어올지 다 읽어야 한다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수없이 시간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략 형세 판단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다른 프로그램? 선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를 본다면 일단 먼저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네. 밀고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흙의 확정가를 다 세고 나서요. 백의 형태는 사실 지금은 좀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백의 이쪽 형태와 이쪽 형태가 흙의 몇 집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좀 느낌으로 판단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만약 그것이 조금 힘들다면 이제 다른 변화, 중앙을 넓히되 앞서 말씀드렸던 흙의 형태를 굳혀주지 않는 그런 식의 변화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판단도 그다지 탐탁치 않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앞서 말씀해주신 뭐 하변을 침입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네. 좀 더 강렬한 그런 수법을 생각을 하게 되죠. 프로들도 어쩔 수 없이 좀 느낌적인, 감각적인 부분으로 형세 판단을 해야 하는 거군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긋고 나서 지금 이쪽 100집은 몇 집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박정환 구단이나 커지의 구단이라고 해도 몇 집입니다라고 확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알파고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알파고도 불가능한가요? 저는 전에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알파고도 결국은 신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재 나와 있는 인간의 바둑을 가지고 최대한 연구를 해서 그 정도 실력에 도달했을 뿐이지 바둑 그 게임 자체에 어떤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그 시절의 알파고가 그대로 정체에 있다면 네. 몇 년 뒤에 이 인간계의 1인자가 알파고를 다시 능가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요. 물론 그때까지의 기보를 가지고 다시 학습한다면 알파고가 강하겠죠.
듣기로는 알파고끼리 또 대국을 한다고 하니까 서로 두었을 때 또 최선의 수를 계속 찾아갈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알파고의 대결의 세 판의 바둑이 공개가 되었죠. 네. 그래서 저도 중국 사이트에서 그 바둑을 보기도 했고 뭐 국가대표실에서 많은 선수들이 그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초반에 포석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알파고의 실력으로는 이것이 쌍방간의 최선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인간의 눈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진행을 따라두는 기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2729 7단이 전혀 예상 밖의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하변 쪽을 선을 긋긴 그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쪽 부근에서 어떤 눌러가는 정도의 진행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다고 봤을까요? 반대쪽에서부터 풀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면 흙집을 좀 그어주는 느낌도 들거든요. 서로 간의 경계선을 긋는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 위쪽으로 늘리면 이제 치받고 이제는 흙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테고요. 글쎄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냥 쉽게 다음 수를 일감으로 예측을 해보면 네. 이런 정도를 해두고 이제 백은 다시 이쪽을 뭐 붙인다든지 해서 이제 젖히면 끊는 쪽을 노리면서 국면의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 부분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이 두텁기 때문에 백도 이런 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바로 것은 중앙이 네, 아니라 하변을 붙여두고. 지금 하변에 이세돌 구단의 벌림이나 2729kg 7단의 이쪽을 붙이는 수, 제 눈으로 봤을 땐 두 선수도 일감이 그 수였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일감의 진행을 고심 끝에 좀 거스른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를 계속 발견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범하진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좌하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좌하 쪽의 모양, 특히 뭐 좌변에서 좌하에 걸친 이 백의 모양이 점점 넓어지고 이제 그것을 믿는 거죠. 이 하변을 붙여서 기대는 수는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일감대로 진행이 된다면 네, 이 수 자체가 이쪽을 두텁게 해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을 틀어막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을 붙여서 끊는 진행이 조금 무리라면 지금은 하변 쪽이 거의 모든 게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왔을 때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단수치고 돌파한다면 이건 흙이 망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법이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틀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달라지네요. 하변을 두면서도 중앙을 봉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2729kg 7단이 지금 하변 쪽에 붙여 빠지는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한 수. 역시 네. 믿고 짭니다. 사실 저수는 누가 봐도 일감이에요. 누가 봐도 일감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백이 강하게 왔을 때에 대한 변화까지는 읽어야 합니다. 백이 하변을 끊어둔 이후에 그냥 중앙을 날일자 정도로만 받는다면 흐름이 흙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것은 흙도 좀 여유가 생기는 진행인데 이제 붙여왔을 때 거기서 흙은 생각할 것이 좀 많아집니다. 자, 이제 붙여간다면 서로가 장기로 하는 난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붙여가네요. 역시 올 것이 왔습니다. 서로 간에 거의 기세 진행이고 여기까지는 뭐 한눈에 봐도 두 선수 눈에 이제 그려지는 진행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백은 끊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뭐 붙인 이상 끊어야죠. 지금 이 진행이 재밌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 발을 담궜거든요. 서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갑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되고 나서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네. 이미 한참 전에 두 선수는 이렇게 되면 뭐 서로 간에 자기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이 진행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네, 지금은 두 선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자, 개막전부터 재미난 싸움이 펑펑 터지겠습니다. 자, 두 기사의 공중전 싸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이세돌 구단과 이치리키료 7단의 대국입니다.